비타민C는 비교적 매우 안전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메가도스 요법을 하는 경우에는 3000mg에서 18000mg까지 고용량을 별탈 없이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내약성이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요. 그렇지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비타민C의 경우에도 역시 안전하다고 해서 많이 간과되기는 하지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비타민C의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의 부작용 첫 번째, 속쓰림과 위염,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설사나 가스참 등의 위장장애와 함께 비타민C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이죠. 이는 비타민C가 pH 3 정도의 산성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인데요. 공복에 복용하는 경우, 또 고함량을 복용하는 경우에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후에 즉시 복용하거나 이 고함량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적은 용량으로 자주 나누어 복용하는 방법, 그래도 불편하다면 다소 금액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 속쓰림의 부작용을 개선시킨 버퍼드 비타민C나 서방령 비타민C, 리포조몰 비타민C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부작용 두 번째, 신장결석입니다. 이 비타민C의 부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신장결석은 앞서 말씀드린 속쓰림 부작용처럼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혹은 가족 중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용법인 1000mg 이하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장결석, 요로결석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하루 1000mg 이상의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 신장결석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결석의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경우라면 비타민C 고함량 복용을 피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물을 많이 복용하시는 것, 그리고 마그네슘, 비타민 B6인 피리독신을 함께 복용하는 것을 통해서 부작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장결석은 비타민C의 대사산물인 옥살산과 칼슘이 만나서 생성되는 옥살산 칼슘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 옥살산은 비타민C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 시금치, 양배추 등의 식품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살산이 많은 시금치와 칼슘이 많은 두부를 함께 드시면 신장결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건데요. 또 이 비타민C와 식품 외에도 옥살산은 글리옥실레이트라는 물질이 전환돼서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글리옥실레이트의 경우에는 옥살산으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AGT라는 효소에 의해서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 전환되기도 하는데요. 이 AGT가 작용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 바로 피리독신, 비타민 B6입니다. 따라서 이 피리독신이 부족하게 되면 글리옥실레이트가 글라이신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옥살산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많아지면서 이 체내 전체 옥살산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평소라면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던 비타민C와 식이중의 옥살산 함량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몸 안의 전체 옥살산의 양을 감소시켜서 우리가 복용하는 비타민C로부터 생성되는 옥살산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피리독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마그네슘은 이 신장결석의 두 재료인 옥살산과 칼슘 중에서 칼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마그네슘은 칼슘의 석회화 부작용 편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마그네슘이 세포 내로 칼슘이 과도하게 침착되는 것을 막아주어서 석회화나 신장결석 등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칼슘 대신 마그네슘이 옥살산과 결합을 함으로써 옥살산 칼슘의 생성을 줄여서 이 신장결석의 위험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의 세 번째 부작용, 철분 독성입니다. 이 비타민C와 철분은 서로 궁합이 좋은 영양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비타민 D와 칼슘의 관계처럼 비타민C와 철분 역시도 우리가 원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철분의 흡수를 높이는 경우 철분 과다로 인한 철분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상용량의 철분과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철분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빈혈이라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수혈을 받게 되는 경우, 또 철분제를 우발적으로 혹은 실수에 의해서 이 권장량 이상으로 과량 복용을 했는데 하필 또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해서 흡수가 더 촉진이 된 경우, 그리고 아주 어린 영아나 소아에서 용량 조절을 잘못한 경우, 또 만성적인 알코올 오남용에 있어서 이 철분의 재흡수가 증가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철분 독성은 급성과 만성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급성 철분 독성의 경우에는 복용한 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서 이 출혈성 위장염, 구토와 울렁거림, 그리고 심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더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빈맥, 혈압 저하, 그리고 호흡 곤란, 청색증 등이 나타납니다. 더 중증인 경우에는 경련, 마비, 독성 간염, 그리고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신부전,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나 혼수, 그리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네 번째 부작용은 백내장과 불면증입니다. 이 부작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부작용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들은 이론적으로 인과관계가 확립되어 있다면 이 백내장과 불면증,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광염 악화 등과 같은 부작용들은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이 스웨덴에서 25,000명 정도의 여성 환자를 8년 동안 추적했을 때 백내장 유병률이 20% 정도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보고된 바 있는데요. 아마도 항산화 효과를 가진 이 비타민C가 백내장이 이미 진행된 환자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의 균형을 깨트려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면증의 경우도 비타민C의 부작용이라고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 간혹 비타민C 제품을 복용하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비타민 B군을 복용하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비타민C가 피로회복과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는 만큼 이 생리활성이 촉진되면서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며 밤 시간대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타민C의 복용량을 고함량으로 복용 중이라면 함량을 조금 낮춰보거나 복용 시간을 좀 더 이른 시간으로 당겨보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비타민C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주의하셔야 할 점 중에서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들 수 있는데요. 이 혈전을 예방하는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이 비타민C가 프로트롬빈 타임이라고 하는 혈액이 굳는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용량으로 계속 드시고 계신다면 여기에 맞춰서 이 와파린 용량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C의 용량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다른 약물 상호작용은 경구피임약인데요. 이 비타민C가 에스트로겐 농도를 높인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비타민C에 의해서 메스꺼움이나 부글거림, 두통, 유방통증, 부종 등의 에스트로겐 과다에 의한 부작용 증상이 조금 더 증대될 수 있으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